네, 반갑습니다. 흑해랍니다. 자, 오늘 2020년 5월 29일이고요. 자, 오늘 금요일, 항상 금요일은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고, 딱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3% 수익을 내는 목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컨셉으로 한번 하고 있는데, 다행히 첫 번째 주에 소개를 했던 종목들이 결과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래도 오늘은 좀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하고 왔습니다. 자,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종목을 3개를 해드렸어요. 3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일단은 2종목은 성공했고요. 그리고 한 종목은 홀딩 의견을 제가 오늘 제시해드렸는데, 차트를 좀 보시면서 먼저 성공한 종목 2종목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죠. 자, 제가 보통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수 상승 쪽에 베팅한다. 앞으로 시장은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이 자리에 23일 이때부터 코덱스 레버리지를 거의 주구장창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때 인버스 쪽, 인버스 WS를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할 때도 여러분은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인버스 빨 매도하고 코덱스 레버리지로 바꿔라라고 제가 그렇게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인버스 쪽에 손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코덱스 레버리지의 수익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기간을 좀 길게 보고 지수가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로 코덱스 레버리지로 단기 투자를 추천을 해드린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코덱스 레버리지로 일주일 동안의 수익을 내는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좀 올라주면서 코덱스 레버리지가 3% 수익 목표로 들어갔는데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소개해드렸고요. 지난주 금요일이 요날이었어요. 음봉 떨어진 날. 항상 이제 제가 방송 출연할 때마다 거의 시장이 밀리는 이런 이상한 그런 게 좀 있는데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를 해드렸고 그때 당시에 제가 방송 막 나오고 있을 때 오른쪽에 보면은 코덱스 레버리지가 현재 얼마다라고 화면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방송을 다시 돌려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볼 때 1455원. 그래서 저희가 1455원 근처로 해서 매수가를 잡으면 대략 맞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코덱스 레버리지가 좀 내려갔었기 때문에 1455원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매수하신 금액에서 이제 차이가 많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1455원 매수를 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볼게요. 자,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 그 다음날부터 바로 지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이번 주 목요일날 어저께죠? 어저께 최고가가 11,425원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9.28%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9.28% 수익률이 나왔고요. 우리가 방송 목표가가 이제 3% 수익 목표인데 9.28%가 나왔으니까 6% 이상 초과 달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판다 하더라도 수익이 있죠. 어쨌든 뭐 코덱스 레버리지 쉬운 종목 선택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수익 잘 내셔서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에요. 두 번째 종목 캠트로스입니다. 자, 이거 지난주 금요일 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금요일 언제였냐면 이날이에요. 양봉인데 윗꼬리가 되게 많죠. 자, 이날 저희 분봉을 한번 볼게요. 사실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가 이제 사무실로 복귀하는 그 시간 중에 끝나버렸어요. 네, 그 시간 중에 끝나버렸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차트가 여기에요. 이게 22일 분봉인데요. 이게 22일 겁니다. 자, 제가 이 쭉 붉은 선이 2,900원, 제가 2,900원 이하 매수 가능 의견을 드렸고요. 제가 보통 10시 한 20분쯤 방송을 나가니까 대략적으로 뭐 요 시간대쯤인 것 같아요. 중간 보시면은 이제 매수 2,900원 이하로 떨어진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900원 이하로 매수하시는 거는 절대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자, 2,900원이라 치고 3,030원까지 그날 바로 고가인데 제가 10시 한 20분쯤? 20분에서 25분 사이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끝난 거는 10시 57분에 끝났어요. 소개하자마자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날 바로 30분 만에 3% 수익은 초과 달성이 됐고요. 그 이후에 사실 주가가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라와서 쭉 이제 그날 다음날 계속 주가가 쭉 올라갔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최고가가 얼마입니까? 3,295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처음 소개해드린 2,900원 그리고 제일 높은 가격인 3,295원을 봤을 때 수익률은 약 13.62%라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 3% 수익 내기로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13.62% 수익 마감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종목 수익 내신 우리 시청자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종목이죠. ICD 보겠습니다. 자, ICD 한번 볼게요. 사실은 ICD가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나 아니면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캠트로스, 사실 코덱스 레버리지는 이제 실적이 나온 기업,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캠트로스와 ICD를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ICD가 캠트로스보다 지난 분기 YOY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실적 성장률은 훨씬 더 높아요. 실적은 훨씬 더 상승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근데 오히려 주가는 지난주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지난주 금요일 날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데 이게 사실 빠졌다라고 보기도 좀 그래요. 이게 거의 횡보죠. 예, 우리가 금요일 날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거의 횡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라고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우선 실적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려하실 부분이 정말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가가 왜 빠졌냐?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방송에서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걸 갖다가 제가 지금 또 몇 개 좀 풀어드릴 거예요. 일단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가 조금 집중이 되면서 수급이 좀 꼬여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27일 날 캐논도키 쪽에 308억 원 규모의 FPD 제조 장비 계약 체결이 나왔어요. 이게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25.35%, 4분의 1이죠. 대단합니다. 거의 한 분기를 책임질 만한 계약이 체결됐거든요. 이 정도쯤 되면 주가가 한번 올라줘야 되는데 주가가 그날 조금 올라가려고 하다가 밀려버리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자, 그리고 그 당일날 같이 나온 CB전환도 전체 시총 대비해서 미비한 수준이라 좀 무시해도 될 만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다른 악재성 이슈나 숨겨진 이슈는 없다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이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일단 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에 좀 애매했었던 부분을 좀 풀어드리면은 ICD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 좀 누가 누르는 것 같아요, 주가를. 네, 이거 주가를 누가 좀 누른다는 느낌이 좀 되게 강했고요. 아,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저희 그 리플에 우리 댓글에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이제 이거를 ICD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이 저한테 이제 리플로 한번 물어보셨어요. 잠깐만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아, 찾았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스크린샷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제 유튜브에 달린 그 이제 궁금증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카이저 소재 고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이전부터 ICD 주주셨고 중기로 보고 있는데 마침 언급해서 질문 주십니다. 삼성 중소형 OLED 투자 지연 소식 이게 빠지는 듯한데 다른 OLED 종목에 비해서 낙폭이 너무 크다. 이틀간 11% 빠졌죠. 실적엔 전혀 문제 없고 6월 달에 캐논도 이거는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왔고요.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뭘까요? 올해 실적 기준에서 퍼가 6이 안 되는데 더 떨어지고 있으니 난감합니다. 그리고 방송 시청하겠습니다. OLED 섹터 덕산 네오룩스 종목은 퍼 30배 이상을 적용받고 ICD 같은 종목은 퍼를 12배밖에 받지 못하는 이유 또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컨센서스는 ICD가 네오룩스보다 훨씬 좋은데 시총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같은 섹터 내에서도 소비주와 장비주의 밸류 차이가 그렇게 심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우리 카이저 소재님, 카이저 소재 군님 굉장히 주주시고 중기시고 일단은 저는 이런 카이저 소재님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다 그렇게 돼야 돼요. 다.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적어도 여러분들은 카이저 소재님 같은 어떤 이런 지식을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 되게 좋았어요. 이런 리플 전 너무 좋은데 자, 제가 이거 덕산네오룩스를 문의해 주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덕산네오룩스랑 ICD랑 이게 아마 액면가가 다를 거예요. ICD는 500원일 텐데 잠깐만요. 옛날에 이거 다 외웠었는데 자, ICD 액면가가 500원이죠. 네, ICD는 액면가가 500원인데 덕산네오룩스 액면가 200원이죠. 자, 일단은 덕산네오룩스랑 이 ICD는 이 액면가 차이가 2.5배예요. 그러니까 ICD가 그 한 주당 액면가가 500원이고 덕산네오룩스는 200원입니다. 그만큼 이제 액면가를 더 분할을 시켜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럼 2.5 정도는 맞춰줘야지. 덕산네오룩스에서 2.5 정도는 맞춰줘야지 이제 두 종목을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조금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잠깐만요. 제가 퀀트를 한번 틀어볼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 이제 퀀트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보시면은 ICD와 덕산 네오룩스 두 기업을 한눈에 딱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죠. 되게 좋죠. 이 자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이 카톡이나 요걸 남겨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중간 홍보 한번 하고. 자, 볼게요. 자, ICD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예요. 그리고 밑에 덕산 네오룩스 두 개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ICD는 시가총액이 2,697억,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는 시가총액이 7,227억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액면가 차이가 일단은 2.5배가 차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부분 일단 좀 감안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부채 비율이 ICD는 39%, 덕산 네오룩스 13%. 둘 다 부채 비율 아주 좋은 기업들이고요.
1년 후의 퍼는 ICD는 퍼가 더 내려갑니다. 5.64. 그리고 현재 덕산네오로스는 20.83이라는 어떤 퍼를 지금 적용받고 있고요. 현재 지금 퍼는 ICD는 15.5 그리고 덕산네오로스는 29.3인데 ICD는 이거보다 좀 더 아래쪽일 거예요. PBR이 1.83, 덕산네오로스는 4.52. 이미 덕산네오로스는 주가 자체가 너무 지금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퍼가 20.31에 PBR이 4.5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주가가 이미 너무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ROE, 자기 자본이익률이 둘 다 11, 15, 둘 다 아주 좋은 기업들이고 영업이익률이 16이고 23이고 둘 다 아주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딱히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1분기 실적 보시면은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컨센 대비해서 사실은 둘 다 어느 정도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 사실은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 카이저 소재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실적만 딱 비교했을 때는 솔직히 이 덕산 네오룩스가 ICD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네, 이번에 사실은 이제 작년 19년 기준으로도 제가 분기별로 나눠드릴게요. 일단은 밑에, 바로 밑에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요. 자, 지금 어디 보시냐면은,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부터 여기를 보시는 겁니다. 위에 주황색이 ICD이고요. 아래쪽에 파란색이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자, 요거를 비교해보면은, 일단, 작년 기준으로 볼게요. 작년 이제 4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ICD는 이 정도,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는 이 정도가 나와요. 보시면은, 거의 뭐, 그죠? 매출액이, 일단 ICD는 1200억이 넘어가고요. 덕산 네오룩스는 970억대예요. 순이익,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영업이익과 순이익 부분에서 조금 갈라진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ICD가 143억이죠? 근데 덕산네오룩스는 208억. 네, 이게 무슨 얘기냐? 매출은 ICD가 훨씬 더 많이 뽑고 있긴 한데 사실상 이거저거 비용 다 빼고 일단 영업 내적의 어떤 수익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덕산네오룩스가 더 나온다라는 부분이에요. 더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19년도에. 그리고 이거저거 다 빼고 이제 순이익, 지배주주의 순이익만 봤을 때는 ICD는 112억이고 덕산네오룩스는 192억. 이게 딱 작년만 딱 봤을 때는 이 두 기업의 이미지가 어떠냐면은 일단 뭐 둘 다 정말 좋은 기업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러면은 둘 중에 실적이 누가 잘 나왔냐 비교해볼까?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봤는데 매출액은 ICD가 훨씬 잘 나왔어. 오, 잘 나왔네? 근데 알고 보니까 영업이익이나 지배주주 순이익에서 ICD가 딸려. 덕산네오룩스가 잘 나왔어. 이거를 갖다 주주들은 정말 단순하게 뭐라 생각하냐면은 일단은 장사는 ICD가 잘했는데 실제로 정말 딱 남는 거는 덕산네오룩스가 잘 나왔네? 그럼 덕산네오룩스가 좀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시겠죠? 이런 이미지가 일반 개인들 및 모든 증권사들이 싹 다 가져. 이런 이미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ICD가 덕산네오룩스에 밀리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단지 이 정도 부분들 순수익이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전체 파는 거에 비해 순수익이 남는 게 없다. 그 부분인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 그들이 모르는 것들. 그리고 우리 카이트 소재님이 중기로 보시는데 중기로 봤을 때는 ICD 투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그 다음 2020년에서 나옵니다. 자, 다 지우고 볼게요. 자, 2020년 것만 딱 비교를 해볼게요. 자, 2020년 보시면요. 일단 19년에 ICD가 매출액이 1200억이었는데 20년도 올해 지금 예상 익스펙테이션이 3500억이에요. 매출이 작년보다 3배가 증가할 것. 거의 역사 최근 10년 동안 최고죠. 제일 잘 나온 게 2017년도에 3118억이었는데 올해 예상치가 3500억이에요. 역사상 거의 최고치를 찍어줄 거다. 최근 10년 동안 이거고요. 그리고 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거의 그 사상 최대치를 찍어줄 거라 보고 있긴 하지만 작년에는 900억대에서 올해는 1200억대 많이 늘죠. 이것도 거의 40% 늘잖아요. 그런데 덕산 네오룩스는 그 정도에 끝나지만 ICD는 매출의 예상치가 작년 대비해서 3배, 280%, 90% 증가합니다. 그리고 매출은 문제가 아니죠. 매출은 항상 많았기 때문에 영업이익 보시면 작년에 143억에서 끝났는데 올해는 영업이익이 607억 원 예상.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이 작년에 112억이었는데 올해는 478억 예상. 그리고 덕산네오룩스는 작년에 208억이었는데 올해는 312억. 50% 늘 거라 예상되고 있죠. 하지만 ICD는 143억에서 607억이에요. 거의 4배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봤을 때 영업이익도 올해는 덕산네오룩스의 2배.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덕산네오룩스가 300억이 예상되는데 올해는 478억이 ICD가 지배주 순이익 예상돼요. 그러면은 올해는 덕산네오룩스를 실적 부분에서 ICD가 압도를 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CD는 사실은 이건 중장기로 봐도 무방해요. 근데 제가 저 차트상을 봤을 때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올 거 같은데 왜 밀렸지? 이 밀릴 이유가 없는데 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건 단기로도 한번 나와 정상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안 나왔죠? 하지만 저는 제 이 의견을 꺾지 않고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더 보겠다 그랬는데 다음 주쯤 되면 리딩을 끝낼까지 생각 중이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계속 끌고 가도 무방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단순히 이거는 차트만 봐서 될 종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한 종목을 공개를 해드려야 되죠. 자, 이번 주에 준비한 종목은 컨셉은 두 가지예요. 코스닥 하나, 코스피 하나인데 코스닥은 좀 가벼운 종목, 코스피는 좀 무거운 종목 상대적으로 그 종목을 준비했는데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인텍플러스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인텍플러스고요. 또 10시 한 10분 정도 제가 방송 들어갔으니까 그때 당시 주가가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9,300원 정도 되겠죠? 그럼 우리가 매수가를 9,300원 정도 잡아도 크게 무방하겠죠? 아니면 조금 더 올려가지고 9,350원 정도? 네. 우리 기준가는 9,350원 잡아보자고요. 자, 9,350원 기준가 잡겠습니다. 자, 일단 매수는 충분히 되셨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때도 뭐 매수 타이밍은 뭐 여러 번 있었죠. 이때도 뭐 계속 매수 타이밍이고 지금 이때도 매수 타이밍이 있었고 예, 계속 있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인텍플러스가 뭐 하는 기업이냐? 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자, 본 기업은요. 반도체 외관 검사 장비 분야 그리고 이제 반도체 미드엔드 그리고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외관 분야를 검사하는 장비 업체예요.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이제 IT 이쪽 반도체 부분에 조정이 좀 나왔었죠. 그건 일종의 저는 쉼이라 봐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쉬어줘야죠.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이제 빅데이터, 5G, 그리고 뭐 언택트 그러면서 이른바 고사양의 컴퓨터들이 앞으로는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최근에 HPC라고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는 어떤 반도체, HPC 반도체라고 그러죠. 이제 조금 더 높은 사양의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외관 검사에 대한 수요도 그거에 맞춰서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의미로 준비한 기업이고요. 매출액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트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하시기 전에 금감원 전자공시 다트를 보시는 버릇을 들이셔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 인텍플러스 한번 보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있죠? 왜? 관련 자회사가 있기 때문이죠. 자, 쭉 내려보겠습니다. 자, 인텍플러스 매출 나왔습니다. 78억 7천만 원 정도 나왔죠? 2,457원, 이거는 뭐 무시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올해 이번 1분기 때는 129억이 나왔습니다. 78억에서 129억, 되게 잘 나왔죠? 일단은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93%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작년 5억 7천 정도, 이번에는 이제 13억 정도, 2배 이상 나왔죠? 그죠? 128%. 그리고 당기순이익 볼게요. 작년에 4억 5천 정도에서 올해 14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죠? 자, 일단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이만큼 잘 나온 기업이니까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 너무 여러분들이 염두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일단은 3% 이상이죠. 하지만 요거는 중장기 종목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비중은 10%, 그리고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5%가 크게 이탈하면 손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종목 가보죠. 마지막 종목 좀 큰 거 준비했습니다. 이걸로 단기 투자를 해?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잠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종목명은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굳이 뭐 소개를 해드리지 않아도 삼성전자는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인텍플러스를 소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삼성전자로 한번 대형주도 단기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시청자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투자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 대형주들로도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 이거 저한테 되게 핸디캡이거든요. 대형주로 단기 투자하기가 사실 지금 조금 애매해요. 이번 주는 좀 애매해요. 근데 뭐 그래도 또 우리 시청자님이 요청이 오셨으니까 핸디캡을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매출액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뭐 굳이 뭐 다트 안 봐도 52조에서 55조 원대. 영업이익은 이번에 6조 4,473억 정도 잘 나왔습니다. 당기순이익도 4조 8,849억 원대가 나왔고요. 1분기 실적은 조금 감소했어요. 근데 2분기 때 실적이 뭐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번 주에요.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실적 예상치를 올렸습니다. 그 얘기는 2분기 때까지만 반도체 업체들이 좀 애매할 수 있지만 3분기 이후에는 다시 한번 원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인데 원래 주식은 기대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가 진행되는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같이 혼재되면서 주가는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높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한번 해보시면은, 이건 사실 삼성전자는 제가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대세 상승장이 저는 올 거라 보고 있고 이미 스타트를 끊었고요. 이번 대세 상승장의 대장주로 함은 예전 2000년도 초반에 현대중공업이 대장주를 했던 것처럼 삼성전자도 이번 지수의 거의 끝자락까지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 될 거예요. 그만큼 시장 전체 대장주가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기 때문에 이거는 중기 투자도 가능하다,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매수가 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아까 제가 이것도 10시 초반대에 방송 출연했으니까 그때 근처로 잡으면 되겠죠? 네, 10시 한 2분 때, 요때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앞에 종목 설명하고, 요때, 대략적으로 한 요때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그럼 5만원 잡죠? 저희가 5만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5만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혹시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도 가능한데, 5만원, 지금 5만원 내려왔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매수가 5만원 잡아보겠습니다. 5만원 잡아보시고, 이번 주 목표가는 3% 수익 도전하고요. 그리고 비중은 10%, 그리고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5% 이탈하면은 손절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삼성전자를 이번 주에 소개를 해드린다는 것 자체가 다음 주 주식시장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 이상 효키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